내 앞길을 막는 고통. 푹 자고 일어나서 딱 첫 발을 디뎠을 때. 혹시 이런 고통이 한두 번은 있었다? 이런 분들 계속 방치하셨다가는 정말 앞길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뭐지? 뭐 때문에 아니 갑자기 발이 왜 아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분들 많아요. 네. 족저 근막염.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근육. 저 근육이 바로 족저 근막이죠. 저 부분이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 분산 역할을 하는 발의 아치를 잡아줍니다. 저 부분이 약한 평발인 분들은 그래서 오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부위가 손상이 되면은 걸음을 내딛는 순간 바늘로 발 뒤꿈치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어우.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앞길이 막힌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하. 근데 저거 왜 걸리는 거죠? 등산하다가 족저 근막이 찢어지거나요. 특히 여성분들은 체중이 한쪽으로 실리는 그 하이힐, 충격 흡수가 적은 단화 때문에 족저 근막에 손상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초기에는 간단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내가 좀 무리했나? 이러다 말겠지 뭐 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까치발 들고 오는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게 아픈 부위가 뒤꿈치 쪽이 땅에 닿을 때 아픈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까치발을 들고 가는구나. 너무 아프죠. 아, 너무 불쌍하다. 자 그러면 뭐 미리미리 이게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프리한 닥터 전 제가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에서도 맨발보다는 충격 흡수용으로 슬리퍼를 좀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TV 보실 때 간단한 스트레칭. 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이게 이제 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엄지발가락을 잡고 뒤로 젖혔다가 놨다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족저 근막에 이제 약간의 어떤 스트레칭 효과가 있겠죠. 이게 이제 발에 쥐났을 때도 이렇게 좀 싹 당겨주면 좋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운동 좀 했다, 구두를 좀 오래 신었다 하면은 발바닥으로 테니스 공을 살살 굴리면서 마사지하는 거. 저거 되게 시원한 거 알죠? 엄청 시원해. 예, 정말 쉽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건강 상식. 먹기비 현무 씨, 명절 선물로 들어온 곶감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아이고. 아 변비면서 뭔 감을 먹어 더 안 좋아져. 아이고 저런. 오늘 명절이라고 갈비에 전에 떡까지 쉴 새 없이 먹어댄 현무 씨.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요. 그만 급체를 하고 마는데요. 결국 속이 안 좋아서 쫄쫄 굶었습니다. 아파도 배는 고픈가 봅니다. 빈속이니까 우유? 아니면 술술 넘어가게 물 마른 밥? 현무 씨, 뭐 먹을 거예요? 뭐 이 상황극 속 이야기 우리도 흔히 겪는 일들이죠. 만성 변비, 뭐 또 체해서 고생하거나 뭐 그럴 때 아주 뭐 자주 주위에서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뭐 먹어야 될 것 아니면 좀 피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역시 우리 오 기자가 날카로워요. 이 안에 건강 상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 저런 말 많이 하잖아. 그래. 들어보셨어요? 많이 봐, 예. 그죠? 예. 이 잘못 알려진 속설입니다. 진짜? 감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유. 덜 익은 감에서 떫은 맛이 나는 건 수용성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탄닌 성분이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을 증가시켜 변비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판매하는 감들은 익어서 달달한 단감, 홍시, 곶감이지 않습니까? 이런 감에는 탄닌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비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는 거죠. 네. 자, 억울한 감에 대한 이제 오해 풀었는데 그럼 그 빈속에 우유, 물에 밥 마는 거 이런 건 안 돼? 그렇죠. 빈속에 아침 식사로도 인기가 있는 우유. 이것도 속설에는 위를 우유가 뭐 코팅해준다. 이래서 위를 오히려 보호해준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요.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위산을 중화시켜서 잠깐 속쓰림이 나을 순 있지만 곧바로 우유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위에서 위산을 마구마구 분비합니다. 그래서 속을 더 쓰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조산모사네, 조산모사. 그렇습니다. 순간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그리고 물에 밥 말아 먹는 것도요. 치아가 음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이 생략되고요. 또 소화액 자체가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위의 소화 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아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얘기들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건강 상식 이제는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들. 2019년 아니 지금 당장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버리고 치워야 할 것들.
명단을 쫙 뽑아봤습니다. 집, 차, 어디든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방향제. 저 버리라고? 왜? 2015년 미국 H 건강 전문지에서 버려야 할 20가지 물건 중 하나로 발표한 방향제. 방향제 속에는 향기 지속을 위한 프탈레이트라는 화학 첨가물이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이 프탈레이트가 호흡성 질환, 생식기 장애, 심지어는 기형아 출산까지 어머,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떡하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비슷한 소리 없는 살인자인 셈이죠. 그 정도예요. 와, 당장 없애야겠다. 2010년 여성환경연대 조사 결과 국내 10개 방향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방향제 중에서요, 프탈레이트와 관련해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없는 상황. 아니 그러면 그 뭐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탈레이트 성분이 없는 걸 좀 사면 되나? 천연 오일에서 추출한 뭐 방향제 네. 뭐 이런 건 안 돼요? 다행히도 환경부에서는 2019년 1월부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방향제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규정. 앞으로 방향제 속 프탈레이트와 다른 유해물질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체에 유해할 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버려야 할 두 번째 물건. 뭐. 손님 5만 원입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이때 바로 거절하세요. 절대 받지 마세요. 아 진짜? 왜? 카페나 마트에서 뭐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만지게 되는 영수증. 당연하죠. 그런데 이 영수증 종이에는요. 화학물질 비스페놀 A가 사용되는데 이 비스페놀 A가 체내에 축적되면 성조숙증, 유산, 유방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거는 우리들이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매대에 계신 분들은 그래. 늘 만지시는데 캐셔 분들께서는 저거 네. 매일 하시잖아요. 저거 어떡하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장갑을 끼셔야 되겠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지역 영수증의 90%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됐는데 역시나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가 없어 지금 이 시각에도 무방비로 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모바일 영수증으로 바뀌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 스마트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주의 한 가정집에서 약 48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화재 사건. 이 화재의 원인으로 이것이 지목됐는데요. 뭐야?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마지막 물건. 멀티탭입니다. 아니 저거는 쓰게 해줘요. 저거는 저 꽂을 게 많은데. 아니 그렇다면 콘센트라 집에 막 여러 개 그래. 없잖아. 어디다 꽂아, 그러니까. 그럼. 네. 그냥 멀티탭이 아니고요. 1, 2년 이상이 지난 노후된 멀티탭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 진짜. 다들 멀티탭은 그냥 고장 날 때까지 계속 두고 씁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아요. 고장도 잘 안 나요. 하지만 멀티탭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음. 내부와 플러그 부분에 먼지가 쌓이고요. 이 먼지는 화재의 원인, 파파파파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집안을 휙 둘러보시고요. 여러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눈이 위험합니다. 자, 이번 특징 특히나 한 기자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가요? 네. 저 왜요? 저 노안? 건강한데? 한 기자님 네. 수시로 안구 건조하다고 안약 넣으시고 당연 그쵸. 자꾸 눈물 흘리시고 네. 그렇잖아요. 자, 이 겨울에도 미세먼지다 뭐다 눈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아서 불편하고 충혈되거나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요. 이때 당신의 눈이 보내는 경고에 무심했다간 실명 위험까지 부를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명까지 가요. 바로 포도막염. 포도막염이 뭐예요?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자, 생소하시죠? 네. 자, 포도막염은요. 안구의 중간층인 포도막이라 불리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포도막염이 생기는 평균 연령이 35세라고 합니다. 피곤해서 그랬겠지, 쉬면 낫겠지 하고 대충 안약 좀 넣고 참아주면요. 이게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게 포도막염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백내장, 녹내장 등 안구 합병증이 오거나 최악의 경우 영구적으로 시력이 손실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저거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네. 아니 그럼 저 포도막염은 증상이 뭐 어떤데요? 이게 우리가 좀 다른 거랑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살펴보죠. 일단 결막염과 달리 이물감과 가려움증은 거의 없고요. 어떻게 해? 아, 이게 중요합니다. 충혈 부위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결막염은 흰자위 전반에 충혈이 발생한다면 그렇죠. 포도막염은 저 보십시오. 주로 검은 동자 주변에 심하게 발생합니다. 아, 저기 지금 눈동자 색깔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충혈이 된다는 저렇게 거예요? 충혈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막염은 눈물, 이물감, 충혈 등의 증상이 특징이라면 포도막염은 안구의 통증, 또 잦은 재발, 이게 또 시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 포도막염을 예방하는 법,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위생, 또 위생입니다. 아, 눈은 위생입니다, 진짜. 예. 자, 그리고 자가 진단법도 알려드렸지만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될 수 있으니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꼭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꼭 하는 얘기, 바로 건강 얘기죠. 자, 이때 꼭 빠지지 않는 국민병 당뇨. 꼭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있잖아요. 거의 당뇨가. 그렇죠. 그죠? 네. 요새는 그냥 눈 나쁘면 안경 쓰는 것처럼 당뇨를 그렇게 취급하더라고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평생 관리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질병이죠. 예. 네. 네. 자, 그런데 이 당뇨가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20, 30대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2017년 기준 20대 당뇨 환자 수는 무려 24,106명. 자, 지금 대한민국은 당뇨 위험군 900만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나도 당뇨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자주 마르고 침이 마른다. 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아무리 먹어도 공복감이 생기고 식욕이 생긴다. 저건 맞는 것 같은데. 점점 살이 빠지고 몸이 야위어 간다. 저럴 일은 없어요. 자, 부스럼이 잘 일어나고 습진, 무좀이 생긴다. 눈에 초점이 잘 안 잡히는 증상이 잦다. 자, 잇몸 염증이 자주 발생하고 피가 난다. 자, 여기서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세요? 저는 저거요. 식욕이 생긴다. 저는 지금도 뭐- 뭐 먹고 싶어요. 저는 목이 자주 마르고 침이 마른다. 자,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된다라고 어. 한다면 이분들은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간당간당하네. 자, 근데 일단 덜컥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법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당뇨에 관한 상식 OX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걸리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다 모두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X. 저는 X. O 아닐까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에이. 몸에서 인슐린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봐봐. 근데 국민 대부분이 차지하는 제2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정상치 가깝게 조절을 하면 이후에는 또 식이요법 등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O. X. 왜냐면 그 당뇨병을 저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단 거 먹으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단 거, 트랜스 지방 뭐 이런 거 먹으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뭐 먹으면 걸려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사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를. 그럼 찍은 거예요? 유전입니다.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X. X라고? 아, 그거 네. 아니니까. 설탕하고 관계 없어요? 자, 이게 진짜 반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음식은요. 네. 당뇨병의 발병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만이 당뇨병의 주 원인이라서 그래서 단 음식 또 고칼로리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당뇨에 현미가 좋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꼭 당뇨병이 있으신 댁에서는 거의 현미밥을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흰쌀밥 절대 안 먹습니다. 맞아요. 네. 자, 과연 이게 맞을까요? O. 오! 자, 정답은 X. 아 뭐야 왜 다 틀려 상식이? 현미밥, 나 일부러 현미밥 먹는데 그래서? 백미 안 먹고. 아니 현미밥 먹어야지 뭐 그 혈당이 뭐 천천히 올라가고 뭐 그래. GMI 지수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현미밥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엄청 많이 먹죠. 혈당을 올리는 당뇨와 전분을 분석한 결과 백미, 즉 쌀과 크게 차이가 없었답니다. 야, 이거 소름이다. 다른 영향을 생각하면 현미가 우수할 수 있지만 당뇨에는 당뇨에 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백미와 현미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준비한 특종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핫한 식품이 있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자, 바로 예루살렘 아티초크입니다. 생소하시죠? 하지만 돼지 감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돼지 감자의 또 다른 이름이 예루살렘 아티초크입니다. 아, 돼지 감자였어요? 돼지 감자. 아, 자, 예루살렘 아티초크에는 이눌린이라는 탄수화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은 높여주면서 다른 탄수화물과 달리 몸에 흡수가 아주 천천히 돼서요. 체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포만감을 주는데 당 지수는 낮은 겁니다. 아유 기특해. 자, 그래서 고구마 감자보다 당뇨 환자들에게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자, 감자처럼 뭐 쪄서 드셔도 좋고요. 얇게 잘라서 칩이나 뭐 채 썰어서 무침도 좋고 장아찌로도 해 드실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